네, 시장은 항상 변화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때가 많지만 이렇게 기대감들을 가지고 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좋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시간에 기회를 잡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투자 포인트, 유망 종목 발굴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있었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코스피 5,000포인트를 공약했는데 당장 올해는 힘들 거고요. 올해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나 전망 어떠세요? 그래도 3,000 시대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버넌스 이슈가 과연 해소될지 안 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 이제 지수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선거 전날에도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네. 굉장히 상징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그 선거 전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지수사 관련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조적인 흐름으로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 조선이나 방산주라든지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장기적인 추세로 계속 주가가 좋았듯이 그런 흐름이 향후에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신정부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거 공약에 대한 액션을 언제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단기간에 물론 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 드리지 않으셔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단점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 저PBR주들 지금 사실은 0.2배, 0.3배짜리들 지금 바닥에서 한 20-30% 올랐어도 여전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놓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새 정부에서 그런 아젠다들을 지금 많이 던졌거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제목 정도 한번 쭉쭉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상법 개정 이런 게 얘기됐었잖아요. 그리고 지배주주가 혼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합병하고 자기들이 회사 쪼개고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수급 여건 개선. 다들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체력을 높여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세 조정, 먹튀 근절까지 들어있군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아젠다가 뭐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제일 눈에 띄고 지금 확연하게 좀 검증받은 거는 저 PBR주인데 LS 같은 경우 사실 지난번에 제 기억은 한 2차례 정도 그죠? 말씀하셔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반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투자 매력은 이해되는데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긴 흐름으로 보면 부담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과거에도 계속 이제 항상 왜 도대체 대한민국 주식은 싼 거야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목까지 했던 것 자체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도 투자를 잘 안 하고 오히려 국내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마저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질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지배구조 이슈 관련돼서 이 어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그 의지를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 동안에는 계속 분할 상장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특정한 어떤 섹터군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가 맞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상법 개정도 이재명 대통령 지금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 보면 상법 개정안이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실패했죠. 예. 마지막에 이게 거부가 됐는데 더 세부안으로 다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순히 저PBR주라든지 어떤 지수사 관련된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 자사주가 대주주인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거 뭐 자사주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소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개인 투자가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이 봤을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채권 값도 떨어지고 있고 중시도 좀 약간 뭐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도 들 수가 있고 달러 지금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는 이제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원화가 더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내 시장이 어떤 이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잘 어떤 법안이 나와서 잘 실행이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가장 많은 나라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뭐 이 주가의 흐름으로 많이 올랐잖아. 이게 이미 뭐 바닥에서 다 반영됐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그 니케이가 4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소위 말해서 첫 차 놓쳤다고 해서 이거 뭐 다 올랐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고 분명히 이격도 조정도 할 거고 네. 그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모아야 될 종목. 그러니까 저는 나눠서 분리해서 이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PBR주들 따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도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 자사주의 처분에 대한 어떤 또 이런 것도 법안이 나올 건데, 예. 이렇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포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계속 놓지 말고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제조업이나 AI나 이런 산업의 변화들도 새 정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얘기로 지금 말씀하실 동안 저희가 준비된 자막을 좀 말씀 보내드렸어요. 지주사 가운데 LS 말씀하셨고 CJ가 있었고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증권업종 가운데서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를 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오늘 하루에 끝낼 숙제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상황이고 오늘 또 준비한 히든 밸류 종목을 시간상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겁니까? KTNG고요. 네. 사실 KTNG도 자사주가 대주주입니다. 예. 그 자사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네. 거고. 근데 KTNG는 뭐 저PBR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PR 자체는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낮아져 있긴 한데 KTNG의 그 최대 강점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이런 기조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작년에 그게 다 CEO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민간기업이랑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밸류업 했을 때, 네.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은행주들이 가장 빨리 탔죠. 이게 네. 가장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단순히 주가만 좋았던 게 아니고 각 은행별로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막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게 가장 빨리 호응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이다. 지금 근데 KTNG는 단순히 뭐 공기업이니까 뭐 이 정부의 이런 기조에 빨리 이제 호응할 거야라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본업이 참 좋아요. 예, 왜냐면은 국내 뭐 관련 시장도 7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현금 창출 인력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주주환원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매입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부동산 굉장히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한 돈을 금액으로 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관련된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다른 타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도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좋습니다. 배당 성향도 높아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자사주 관련된 회사, 저PBR주들 그리고 일단 지주사 관련된 회사들이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예.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적 기조에 가장 빨리 호응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이다. 물론 KTNG뿐만이 아니고 공기업이 많겠죠. 그렇지만 KTNG를 뽑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고 예. 글로벌 피어그룹이 PER이 한 17배, 18배 정도가 되는데 KTNG는 지금 12배에서 13배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성장률도 나쁘지가 않고 지금 K관련입니다. K관련.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할인을 해야 될 요인이 없다.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KTNG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KTNG도 전체적인 상법 개정이나 예. 어떤 이 밸류업 관련된 이 어떤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되시는 거잖아요. KTNG는 그렇죠. 지금 예. 구간도 굉장히 편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현재 주가는 12만 5,400원, 100원을 12만 5천 원 수준에서 오가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처럼 이제 같은 사람은 요즘 누가 담배 피나요? 그러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꾸준하고 수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배주주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런 종목들. 네. 올해 신영목 이사님의 그 투자의 키워드가 10배거 종목, 10배 종목 찾기랍니다. 앞으로 저희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